자, 다음으로 저희 변수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은 변수까지만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변수를 변수를 사용하는 일단 이유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같은 의미를 가진, 그죠? 같은 뜻을 지니고 우리가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숫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요 1과 요 1, 요 2와 요 2는 같은 숫자여야 하죠. 왜냐면 우리 논리적으로 같은 의미를 쓴 거잖아요. 이거 두 개. 근데 두 개의 숫자를 따로 썼기 때문에 여기 1로 해놓고 여기 2로 하면은 논리적으로 어긋나는 결과가 나와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숫자 두 개가 따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말로 물리적으로도 이 두 개의 숫자가 동일한 거라고 하면 같은 숫자를 써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게 그냥 숫자를 이렇게 써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숫자를 바로 쓰면은 얘네 둘은 어떻게 봐도 다른 숫자죠. 같은 숫자라고 하면 우리가 얘를 고쳤어요. 얘도 자동으로 고쳐져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변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숫자를 이렇게 기입을 하면은 이걸 상수라고 표현을 해요. 상수인데 상수에는 두 가지 상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그냥 숫자 이렇게 적은 거, 값을 그냥 딱 바로 적어버리는 거, 요거를 리터럴 상수라고 하고, 나중에 심볼릭 상수라고 해서 내가 필요하면 상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어떤 변수를 상수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심볼릭 상수가 있고요. 여튼 둘 다 상수인데 상수는 값이 변하지가 않아요. 한번 1이라고 여러분이 정하면 이건 1이지 1이라고 해놓고 2라고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얘네 둘 다 상수고요. 상수로는 동일한 값을 표현할 수가 없다. 자, 그럼 동일한 값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되냐? 변수를 사용하셔야 돼요. 변수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재사용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래서 변수는 이렇게 생긴 거죠. 상자예요, 상자. 여러분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자, 요거를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고 싶은 거죠. 정확히 같은 상자에 있는 거 꺼냈으면 매번 똑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자에다 저장해놓고 쓰기로 합니다. 자, 상자에 저장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상자는 사실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값을 바로 볼 수는 없고 상자를 열어봐야만 값이 툭 튀어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이 1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 이 값을 찾기 위해서는 이 상자에 이름표를 붙여놔야겠죠. 이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이름은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름을 지어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상자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변수는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수로 필요한 게 당연히 상자의 모양과 크기죠. 그 다음에 상자의 이름. 상자에 우리가 넣는 게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유형이 다르잖아요. 생김새가 다르죠. 당연히 그 내용물을 담는 상자도 다르게 생겨야 돼요. 그리고 상자가 여러 개 있을 때 우리는 상자를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자에 이름을 붙여주고요. 이 두 가지 필수 정보를 넣어서 상자를 일단 처음에 만들어야 됩니다. 변수 만들기 1000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수를 넣고 싶어요. 정수를 넣고 싶으면은 아까 제가 정수 뭐라 그랬죠? 인트라 그랬죠? 자바한테 알려줘야 돼요. 인트를 저장할 수 있는 상자가 만들어 달라는 거죠. 크기에. 그리고 내가 이거 나중에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을 거니까
내가 이 이름 언급하면 이 상자 찾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꺼내와라. 또는 이걸 언급하면 거기다가 뭘 넣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앞에 요게 이제 크기와 모양을 결정하는 자료형이고요. 뒤가 상자 이름, 변수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자에 넣기. 값 대입이에요. 자, 상자를 최초로 만들면 상자가 비어있을 거예요. 그죠? 엄밀한 의미로 비어있지는 않은데 비어있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안 넣었으니까. 자, 대입을 해야 되는데 대입을 할 때는 상자를 이름으로 이제 불러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라고 해서 이거를 이용을 하시고요. 넣고 싶은 걸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최초로 값이 들어간다 해서 초기화라고 해요. 초기화. 자, 그 다음에 변수의 값을 꺼내서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출력밖에 없죠. 변수 이름으로 언급을 하시면은 데이터를 꺼내옵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요거. 자, 요런 것 때문에 지금 눈이 어지럽잖아요. 그죠? 그럼 요럴 때 요거 가려두시고. 요 위에 얘네들도 이제 보기 싫으니까 가려두시고. 보고 싶은 것만 딱 풀어놓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10 나왔죠? 넘 1이라고 썼지만 얘는 뭐니까? 10이니까 10이 들어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주의하실 점 하나는 여기 int num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대입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또 int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릇은 처음에 딱 만들어질 때만 크기와 모양이 결정되고, 그렇죠? 상자 같은 거, 상자를 다시 깨부셔서 다시 만들지 않는 이상 상자의 크기가 모양이 변하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언급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번 선언된 만들어진 상자는 이름으로 불러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 num1이라는 게 저장소 역할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저장되어 있는 값으로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변수는 크게 역할을,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보셨다시피 하나가 저장소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값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로서 역할을 해요. 그죠? 자, 저장소로서의 역할이 되는 부분은 대입 연산자 왼쪽이고요. 나중에 배울 건데 함수의 매개변수를 쓸 때. 그 외. 대부분은 그냥 값으로서 쓰이는데 언제만 이렇게 대입 연산자 왼쪽이 올 때만, 또는 나중에 매개변수라는 걸로 쓰일 때만 저장소 역할을 하고요. 그 외에는 저장되어 있는 값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변수라는 거 이름 자체가 변하는 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num1은 10 저장해 놓으면 계속 10으로서
사용이 되다가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82번째 라인까지는 너밀은 계속 10으로 사용이 되다가 83번째 라인부터 20으로 바뀌어서 사용이 되는 거죠. 당연히 변수의 값은 바꿀 수 있어야죠. 자, 그래서 변수의 값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변수 값을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대충 변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확인을 했죠. 그럼 이제 이 놈을 변수를 이용해서 확인을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 1과 요 1이 같은 숫자죠. 자, 같은 숫자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여기를 %d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1 이렇게 해주면 %d가 이렇게 서식 문자가 여러 개면요, 여러분이 이 서식 문자의 개수에 맞게 값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요거부터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 게 그 다음 거에 들어가고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도 %d로 해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3은 우리가 계산하면 안되죠. 1 더하기 2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요 1과 요 1은 같은 일이죠. 이런 경우에 너밀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름을 그냥 일단 A로 할게요. A라는 변수, A라는 이름을 가진 상자를 하나 만든 거고, 그 상자의 크기는 int라는 정수가 하나 들어오기 딱 적당한 크기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쓰시면 되죠. 여기에다가 쓰시면 둘 다 똑같이 1이죠. (2도) 이렇게 해주면 결과는 똑같고요. 우리는 숫자를 딱 한 번만 썼습니다. 1을 두 번 쓰거나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야 이제 같은 값을 우리가 정확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재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제 요거 바뀌어도 일괄적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일관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변수를 씁니다. 자, 여기다 해볼까요? 자, 1.3, 2.5 요거를 밖으로 일단 빼려면 여기도 %f 1.3 이거 가로 밖에서 해야지. 1.3 2.1 자, 요거 뭐 점이랑 막 콤마랑 나와가지고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오탄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작성을 해주시고, 결과는 똑같은데 자, 막 0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요거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다 점이 이렇게 하면은 두 자리만 나옵니다. 하나만 나와도 되겠다. %.1f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자릿수를 정할 수 있는데, 이런 포맷의 디테일한 이런 뭐 설정은 뭐 미리 여러분이 막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필요하면 검색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자? 저장하자. 1.3. 그래서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하는데 빨간 줄이 뜬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 아까 자바의 대전제 어디 갔지? 자료형은 자바의 근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바의 대전제는 무조건 이걸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고 시작하면 돼요. 변수와 값의 형이 다르면 절대 저장 불가. 자바의 대전제입니다. (1.3은) 누가 봐도 이거 실수잖아요, 그죠? 여기 살짝 올려놔 보시면 타임 미스매치 cannot convert from double to int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실수는 더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더블은 인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 얘가 더블이라는 얘기니까 여기를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3 대신 뭘 쓰면 된다? C를 쓰면 된다. 2.5 대신 D를 쓰면 된다.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자, 홍길동. 자, 요것도 이렇게 써도 되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홍길동이라는 저기 안녕하세요 문구가 3개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줄만큼 할게요. 이렇게 3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홍길동이 개명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홍길순으로 이 3개는 다 똑같은 홍길동 자기 2개인데 다 바꿔야 되죠. 이렇게 일을 3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한 명이고 그 사람의 이름도 하나니까 이름도 하나만 나와야 돼. 3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이럴 때 홍길순 이거를 저장을 해야죠. 어디에? 변수에 2라고 할까요? 일단 원래 이렇게 변수명 씌우면 안 되는데 일단은 테스트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 뭐 넣어야 되죠? 문자는 스트링. 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 홍길순 대신 뭐 들어가면 된다? 2. 결과는 잘 나오죠. 이제 이 사람이 개명해도 이름은 하나니까 이것만 바꿔주면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변수 선언할 때는 항상 자료형, 그렇죠? 내가 어떤 것을 넣을 것이냐 이 변수에 정수를 넣을 거면 인트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실수를 넣을 거면 더블로 만들어야 되고, 문자를 넣을 거면 스트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잘 맞춰서 만들어야 되고요. 값과 그 변수의 타입이 다르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